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개월간 트랙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했고요. 재작년이죠. 2012년에는 10,000km 터키 트랙터 횡단 일주요. 작년이죠. 2013년에는 8,304km의 중국 트랙터 종단 일주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트랙터 여행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트랙터를 타게 된 것은 한 편의 영화 덕분이었습니다. 2005년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죠. 그때 보게 된 영화, 바로 체게바라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였습니다. 친구 알베르토와 함께 아메리카를 여행하는 체게바라의 그 덥수룩한 수염과 그가 가진 혁명 정신이 정말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나도 체게바라처럼 남미 여행을 해봐야지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바로 페루의 수도 리마와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로 있는 4,000km를 경운기나 트랙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경남 하동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아들이니까요. 농부의 아들인 강기태를 대변할 수 있는 최고의 여행은 경운기나 트랙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저는 트랙터가 필요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아버지에게 갔죠. 아버지, 저 집에 있는 트랙터나 경운기 타고 여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버지는 걸쭉한 사투리 욕을 했습니다. 야, 이 지랄병하네. 너가 집에 있는 트랙터 타고 가면 난 농사 뭘로 짓노? 라고 얘기하시는 거였죠.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랙터가 필요했죠. 난생 처음으로 대학교 4학년 때 PPT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때 만들었던 손발이 오글거리는 13페이지짜리 PPT거든요. 이 여행 계획서를 들고 저는 그 당시 우리나라 트랙터 1위 업체인 대동 트랙터를 찾아갑니다. 서울 남부터미널에 있는데요. 정문에 들어서죠. 누가 막아요? 경비 아저씨가 막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저씨, 저 페루스도 리마와 칠레 산티아고로 있는 4,000km를 대동 경운기나 트랙터 타고 여행을 하려고 하는 청년인데요. 홍보부서나 기획부서 아무나 한 명만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경비 아저씨는 리마는 뭐고 산티아고는 뭐야? 라고 이상한 놈이 왔노 얘기를 했겠죠. 30분간의 신랑이 끝에 홍보 직원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또다시 얘기했죠. 저 페루스도 리마와 칠레 산티아고로 있는 4,000km를 대동 트랙터 타고 여행하고 싶은 청년인데요. 협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홍보 직원이 기태씨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네요. 2주 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서 무시를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곳을 찾아가기로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저는 한 장의 편지를 딱 씁니다. 내용이 이래요. 현 시대 젊은이들은 예전에 7, 80년대 선배 젊은이가 달리 젊음과 열정, 꿈, 도전정신이 부족하다. 저는 국내 최초의 트랙터 여행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젊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편지글을 썼죠. 여행계획서와 편지글이 딱 준비됐습니다. 누구한테 보낼까요? 누구한테 보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트랙터 회사 회장 이하 실무진들의 이메일 주소를 전부 다 인터넷 찾았습니다. 그리고 농업 교수, 농업 기계에 관련된 교수님들의 이메일 주소를 전부 다 찾았어요. 100여 분이 넘더군요. 일괄적으로 편지의 이름을 컨트롤 C, 컨트롤 V해서 한 분에 싹 다 보냈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 연락이 안 올 거라 생각하죠. 청년 백수, 시골 청년 강기태를 도와주기 위한 교수님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경상대학교 송대빈이라는 교수님은 기태씨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예요. 만약 협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농가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트랙터를 빌려주겠어요. 자신감이 생겼죠. 그분을 만나고 대학로를 딱 걸어 나오는데 한 통에 딱 전화가 걸려왔어요. 첫 마디가 이거였죠.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알고 전화했나요? 라는 말이었어요. 교수님 아니세요? 교수님 아니세요? 아니, 난 교수가 아니고 우리나라 트랙터 업체 3위 업체인 동양 트랙터 김래경 이사입니다. 근데 기태씨가 보낸 여행 계획서가 잘못됐던데요. 왜 우리 동양 계획서를 안 보내고 왜 경쟁 라이벌 회사인 LG 트랙터 여행 계획서를 보냈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교수님 줄 알고 잘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알고 전화했나요? 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알고 보냈습니다. 제가 동양 트랙터 맞춰서 다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됐고, 무슨 내용 알겠습니다. 기태씨 혹시 프레젠테이션 할 줄 알아요? 경남 하동 시골청년이 PPT도 모르는데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해봤겠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3일 뒤에 청담동 본사로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서 서울 본사로 올라오세요. 엄청 떨렸습니다. PPT도 모르고 프레젠테이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부랴부랴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책을 샀어요. 이런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전 세계 아이팟을 홍보하는 거예요.
이거 있죠. 검정색 배경에 흰색 아이팟을 딱 놔둬요. 그럼 저는 아이팟 싹 지우고 트랙터를 딱 갖다 놨어요. 아이팟의 기능 하면 트랙터의 기능 딱 이렇게 갖다 놨죠. 저는 프레젠테이션 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봤겠어요. 경남하도 시골 청년이.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영문을 한글로 그 스티브 잡스의 대사를 옮겨놓은 게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오늘 원대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아이팟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죠.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오늘 원대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트랙터의 일정입니다. 트랙터의 기능입니다. 라고 1시간 동안 연습을 해서 가서 발표를 했죠.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기태씨 좋아요. 트랙터를 협찬해주면 근데 가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발표가 1시간에 끝났어요. 질문이 좋아요. 고장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장나면 제가 언제든 고칠 수 있는 수리기술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수리기술을 배운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회사가 내는 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맹점은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죠. 저는 빨리 떠나고 싶은데 계속 배워야 되니까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랙터 고장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공을 던져요. 그럼 그쪽에서 얘기하겠죠. 왜요? 아니 농민들이 농밭을 갈거나 제가 트랙터를 협찬받아 주행을 했을 때 언젠가는 트랙터는 한번 고장이 나기 마련인데 이번에 고장이 났을 때 언제든지 1시간 안에 달려와서 고쳐줄 수 있다는 AS 체계를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닙니까? AS 체계 안 좋으세요? 우리 AS 되게 좋아요. 트랙터 고장 잘 나요? 우리 완전 튼튼하죠. 그래 AS 체계도 좋고 안전하니까 저는 갈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비수를 딱 꽂아요. 3일 뒤에 저 경쟁 라이벌 회사인 LG 트랙터 저 프레젠테이션 있는데 그거 해야 됩니까? 그거 해야 돼. 하지 말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말 속뜻은 동양 트랙터야. 다른 경쟁 라이벌 회사도 있으니까 잡으려면 빨리 잡아라. 라고 하는 얘기였죠. 2주 후에 결과 통보가 난다는 것이 이틀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 9월 1일 날 트랙터 한 대하고 2,400만 원짜리 트랙터 한 대하고 기름값 30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3년 6개월 만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저렇게 협찬을 받았죠. 그리고 저는 경남 화동군청 군청에서 경남 화동 군수를 모셔놓고 2008년 9월 18일 날 6개월간 대장정을 떠나는 거죠. 이 트랙터는 경남 화동을 출발해서 진주, 마산, 창원을 거쳐서 부산을 거쳐 동해를 따라 쭉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갔다가 서울로 딱 서울로 돌아가서 여러분 학동사거리 청담동에 트랙터 한번 타고 보셨어요?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발레 파킹 한번 시켜보셨어요? 트랙터로? 서울을 한 달 동안 돌아다니고 서쪽으로 쭉 내려와서 대전은요, 대전 월드 경기장, 대전을 한번 싹 돌고요. 그리고 완도로 가서 배 실어 제주도를 2주 동안 여행을 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6개월간의 여정이었죠.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아실만한 분을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분은 지금 살아계시진 않지만 이 사람이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기도 하죠. 이분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많은 사람들 어떻게 만났냐 또 얘기를 하죠. 꿈을 이루는 데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트랙터를 타고 김해에 도착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김해 봉화를 가자. 운전해 갑니다. 당황했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을 딱 찾아보니까 김해 봉화의 입구 딱 들어간 집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2차선 도로예요. 머리를 굴렸죠. 2차선 도로를 3분의 1점 트랙터로 막아놔야 되겠다. 그럼 지나가다 언제나 빵빵거리겠다. 노무현도 지나가시는 거예요. 빵빵거리면서. 안녕하십니까. 2008년 9월 18일부터 2009년 3월까지 트랙터 타고 농어촌을 알리기 위한 청년인데요. 우리 농어촌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많은 좋은 정책 펼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만나게 된 거죠. 이런 무모함, 젊음과 열정, 도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런 20대 청년, 30대 청년, 40대 청년들이 아름다운 비상을 할 수 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6개월간 무전여행을 한 겁니다. 돈을 하나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요. 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추수기간에 가서 쌀가마를 전부 다 들어요. 이렇게. 그죠? 다 들어가지고. 그럼 쌀이 나오죠. 새참으로 감자와 맥주가 나와요. 쌀을 얻었죠. 반찬 얻어야죠. 한우 농가가 소똥과 염을 치워요. 그러면 고기가 나오죠. 저녁에 사골도 나와요. 쌀과 고기를 얻었죠. 그럼 뭘 얻어야 돼요? 후식으로 과일을 먹어야죠. 그러면 저는 배가 보이면 배농장 가서 이때 일주일 동안 5,000평의 배를 따요. 그러면 품삯이 나오죠. 돌아갈 때는 배즙이 나와요.
그리고 배를 먹었죠. 그리고 지나가다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장 들어가요. 딸기 농장 가서 딸기 랩을 씌우고 일을 팔고 판매를 해요. 그럼 품삯이 나오죠? 나올 때 뭐가 나와요? 딸기 잼이 나와요. 그리고 고기와 쌀과 고기와 과일을 먹었죠. 그 다음 회를 먹어야죠. 경북 영덕 강구항에 새벽 3시에 트랙터를 파킹을 딱 시켜놔요. 그리고 어부들한테 일손 부족하시죠? 하면 그 어부들이 어서와 이렇게 하는 거야. 어서와 일하는 거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는 오징어 회와 방어 회를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벌교나 이런 데 가면 꼬막을 캐서 꼬막을 먹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구해가지고 저만의 공간인 텐트에서 시사도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트랙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갯벌까지 가죠.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나고 무전여행을 하고 돌아오니 어떻게 돼 있어요? 경남 화동일이 자랑이 돼 있어.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갔다 오니까 많은 사람 만나고 경남 화동이 자랑이 돼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해냈구나. 드디어 국내 여행을 해냈구나. 이제는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터키로 첫 번째 일정을 잡습니다. 어디 출발할까? 당연히 경남 화동 군청에 출발했겠죠. 더 많은 취재진이 왔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저는 터키로 날아갑니다. 터키의 광활한 토지와 대지를 여행하니까 너무나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톰 행크스의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봤어요? 포레스트가 이렇게 딱 마라톤을 하죠? 그 뒤로 막 따라오죠. 터키에서 제가 트랙터를 타고 다니니까 저랑 똑같은 브랜드 트랙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대박이죠. 이런 일들이 입으로 통해져 가지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날만 7개 촬영을 했죠. 심지어 미국의 폭스TV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터키에서 최고의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중국으로 갑니다. 이거는 중국에서의 몽골, 여러분 아시죠? 내몽고 초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국내 여행, 터키 여행, 중국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한마디 덕분이었어요. 뭐였냐면 서진규 씨의 말인데요. 인생은 네 마음껏 한번 요리해봐라 하고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하죠. 어차피 죽을 바에야 죽기 전에 죽을 각오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다. 운명은 창조된다고 믿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일이 가지고 계신가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가 죽어도 괜찮아 하는 그 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가 죽어도 괜찮아 하는 그 일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한낱 트랙터라는 농기계를 타고 여행하는 청년일 뿐입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잣대로 저를 바라봤을 때에는 저는 바보 같은 놈이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먼 친구거든요. 야구에 한번 빗대볼게요. 제주의 많은 친구들과 선배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장타와 홈런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죠. 저는 그 득점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저 구석에 늘 하염없이 불펜에서 몸만 풀다가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하죠. 언젠가는 나도 내 공을 힘차게 던져볼 수 있겠지? 내가 말해왔던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공을 던질 수 있겠지? 다양하지 않은 나의 투구 구질을 비웃더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자신의 투수 마운드에 올라서 내 공을 힘차게 뿌려볼 수 있겠지? 그렇게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18.44m 거리의 투수 마운드에 겨우 올랐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 기회, 작은 기회를 얻은 셈이죠. 앞으로 수많은 볼넷과 폭투를 남발할 겁니다. 방어율도 억수로 올라가겠죠. 그때 그 순간에 남은 방법은 단 한 가지일 겁니다. 공을 두 손으로 거칠게 매만지고요. 타석에 서 있는 강타자를 바라보고 있는 힘껏 한구 내 인생의 돌직구 한복판 승부수를 던져야겠죠. 그 승부의 향방,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신만의 돌직구,
내 인생에 단 한 번에 있는 승부수, 그 돌직구를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인생의 항방은 바로 이때 결정이 될 겁니다. 바로 80인데요. 오른쪽에 80은 선명하죠. 왼쪽에 80은 흐리죠. 저는 80살까지 살고 싶어요. 80살까지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그 자신만의 한복판 돌직구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 서 있는 강타자에게 안타를 맞았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삼진을 잡았는지는 죽기 그 직전에 알 수 있다고 항상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죽기 80살 됐어요. 죽기 10분 전입니다. 저는 안방에 누워있죠. 아들, 딸, 손자는 제 주위에 딱 앉아있죠. 저는 1살 때부터 80살까지 인생을 돌이켜 볼 겁니다. 저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요. 그 순간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운명을 창조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나만의 돌직구, 나만의 승부수를 한 번도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않았다면 저는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들아, 손자야, 할아버지는 트랙터를 타고 세계여행을 가고 싶었어. 하지만 못했구나. 너희는 그걸 대신해 주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아들과 손자는 그 자신만의 투수 마운드에 올라서 그 자신만의 돌직구와 한복판 돌직구를 던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는 그 순간을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운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제가 트랙터라는 전국일주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회장 이하 실무진들과 농업교수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오늘 작게는 자신의 아들, 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살아계시는 부모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간곡한 편지 한 장 써보는 것 어떨까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진정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이 단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리어카 여행이에요. 네. 작년이죠. 2013년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180km를 리어카를 끌고 경남 화동에서 전북 전주까지 여행을 했어요. 실제로 리어카를 몰고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삶에 지쳐서 조금 힘드시죠?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이 세상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박수 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 파이팅!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트랙터를 타고 여행했던 그런 한 청년일 뿐인데, 여러분의 그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 꿈을 꼭 찾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 하동의 아들 트랙터 청년, 트랙터 여행가 강기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